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 이어서 십신 내기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십신이란 오행상황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십신. 비겁, 비견과 급제, 식상, 식신과 상관, 재성, 편재, 정재, 관성, 편관, 정관, 인성, 편인, 정인으로 분류한다는 것. 그래서 십신이 된다는 것. 십신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이버 검색창 킹삭을 치십시오. 양말에 관한 여러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권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스포츠, 파일, 쿠션, 덧신 등등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십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면이 그림은 없고 지금 설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주에서 비견이 강하다는 건 이야기는 비견을 공격하는 관성의 공격을 잘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견이 강하다는 건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고 비견은, 그래서 비견이 강하다는 얘기는 비견을 공격하는 관성의 공격을 잘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성은 편관, 정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을 극하는, 본인을 극하는 오행은 관성, 그래서 편관, 정관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윗사람, 집안, 어른, 상사의 권위에 쉽게 따르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중시하기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견의 의미 세 번째,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나와 똑같은 오행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나와 동급의 동료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오행이라면 예를 들어 기준이 목이면 또 하나의 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동료, 선후배와 협력하고 친목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합니다. 동창회와 친목회 조직과 각종 모임이나 사회단체 활동에도 어울리는 것이 비견의 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료는 곧 내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강하게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의식 또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비견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견은 경쟁의 논리, 다툼을 좋아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의 의미 네 번째, 돈이 보이면 바로 쏜다. 비견은 재성, 가로 열고, 정재, 편재, 가로 닫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바로 정재가 되겠습니다. 극한다는 것은 파헤쳐서 소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비견이 강하다는 것은 재물 활동, 재물의 창고를 약화시키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없는 재물에 맞게 아껴 쓰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과도하게 지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동료들에게 잘 베풀기도 하고 낭비의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관리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비견과 다른 십신의 관계, 비견, 즉 예를 들어서 목이라면 같은 오행의 목, 음양이 같은 걸 비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성을 극함, 재성,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 편재와 정재. 재성을 극함, 비견은 재성을 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일간이 목이라면 토, 목극토, 토를 극해서 토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비견은 재성을 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성과 비견은 항상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성은 재물 활동, 사회적 대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간,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나신 분은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태어난 사람은 어제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는 건 주인공, 본체, 본원, 명주. 그래서 태어난 하늘의 기운, 그날 태어나, 오늘 태어나면 오늘이 일간, 내일 태어나면 내일이 일간, 어제 태어난 사람은 어제가 일간이 되겠습니다. 비견은 재성을 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성과 비견은 항상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성은 재물, 활동, 사회적 대인 관계를 말합니다. 대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간, 나의 세력이 강할 때와 약할 때를 모두 고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의 세력이 약하고 태어난 날 기준이 약하고 재성이 강할 때 비견운이 오면 음양이 같고 오행도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세력이 약하고 재성이 강할 때 비견운이 온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간의 세력이 약한데 재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다뤄야 할 재물은 많은데 힘이 부족해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죄다신약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런 상황은 밭은 많지만 밭을 일굴 사람은 적은 경우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이 좀 부족해서 많이 졸려서 좀 뭐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견에 해당하는 운세가 온다는 것은 밭을 일굴 동료가 더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비견은 일간이 감당해야 하는 재성의 무게를 분담하게 되고 재성이라는 더 넓은 터전을 일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놀고 있는 땅을 일구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밭은 같이 일궜기 때문에 얻은 채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말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건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간의 세력이 강하고 재성이 약할 때 비견운이 오면 일간의 세력이 강하고 재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다뤄야 할 재물은 적은데 동료가 많은 것을 뜻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군비쟁제 혹은 군급쟁제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은 밭은 적은데 자신의 몫을 형제와 동료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도표는 없고 이렇게 설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인성을 설계함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견에 해당하는 운세가 온다는 것은 나눠 먹을 동료가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이 운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욱 경쟁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사에 악착 같은 조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성을 설계함. 네, 지금 설계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설계한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한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오행이 자신이 생하는 오행을 만나면 생을 받은 입장에서는 기운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을 한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다른 오행을 살리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설기라고 합니다. 설기, 배설할 때 설, 기운기. 그래서 힘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힘이 강한 오행이 있을 때 그 오행의 힘을 견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을 통해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제재한다, 억제한다, 억압한다. 극을 통해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금이 강하다면 화를 이용해 금의 기운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설기를 통해 힘을 빼는 방식입니다. 금이 강하다면 수를 이용해 금의 기운을 빼내는 것입니다. 비견은 식상을 생하는 역할을 하지만 비견은 음양이 같고 오행도 같은 걸 비견, 육친상, 그리고 비견은 식상을 생하는 게 식신상관의 비견,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목이 기준이다. 일간이 목이다 하면은 목생화, 화가 식상, 오행상으로는 식상이고 십신상으로는 식신상관이 되겠습니다. 비견은 식상을 생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성을 설계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설기란 힘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뺀다. 설기. 비견은 식상을 생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성을 설계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즉 인성이 강할 때 비견에 오면 강한 인성의 기운이 비견 쪽으로 흘러 인성의 기운이 설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인성이 과다하다는 것은 생각이나 계획, 지식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일간이 굉장히 소극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한 것은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다면 지나친 인성의 간섭으로 인해 주체성, 자립성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한 마마보이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결혼 생활도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견운이 오면 인성의 과다한 기운을 추가된 비견의 힘이 감당해내게 됩니다. 비견이 인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유부단함과 의존성에서 벗어나 좀 더 주체적이고 과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천간과 지지의 비견, 천간에서의 비견, 일주에 갑이 있는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시하는 사령부가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간은 이상형, 정신적 지향점을 의미하는데 정신적 지향점이 분리되어 있으니 정신적인 번거로움을 가중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면 지지에 있는 비견은
자신의 정신적 역량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지에 있는 비계는 건강이나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천간의 비견의 경우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기륭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갑갑, 활동력이 왕성하여 경쟁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다. 둘째, 을, 고독에 따르고 주변의 조력을 입지 못한다. 병, 너무 밝아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 은은한 불이 더해지니 밝아져 매사에 원만하다. 무, 배포가 크고 꿈이 방대하지만 실속이 없고 꼬집이 세다. 계속 비견에 관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여 이루 진척의 장애가 많다. 경, 강한 힘이 겹쳐 있으니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신, 가슴속에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니 인생이 고독하다. 임, 상대방에게 너무 큰 배려를 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개, 이루 진행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네, 올 천간과 지지의 비견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견에 해당하는 일주, 먼저 도면을 보시죠. 비견에 해당하는 간지라는 건 천간지지라고 말씀드렸죠. 천간에 간하고 지지의 지자를 생은 천하고 천간에서 천하고 지지의 지는 생략해서 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기,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여 이루 진척의 장애가 많다. 경, 지금 천간 10개 중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 강한 힘이 겹쳐 있으니 여기서는 양경이 되겠습니다. 강한 힘이 겹쳐 있으니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신, 가슴속에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니 인생이 고독하다. 임, 상대방에게 너무 큰 배려를 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개, 천간의 마지막입니다. 개수할 때 이루 진행의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참고상으로 참고삼아 보시라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의 비견의 경우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기륭을 나누기도 합니다. 길과 흉과 길 말고는 없다는 것. 그냥 참고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견에 해당하는 일주, 갑인 일주, 을묘 일주, 무진 일주, 무술 일주, 기축 일주, 기미 일주, 경신 일주, 신유 일주가 비견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갑인, 을묘, 무진, 무술, 기축, 기미, 이 네 가지는 토기 때문에 무토, 진토, 무토, 술토, 기토, 축토, 기토, 미토, 음양으로 나누죠. 그래서 토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신, 신유, 신유는 금은 하얗기 때문에 하얗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견에 해당하는 간지는 천간과 지지는 갑인, 일주, 갑인, 천간, 갑목, 지지, 인목, 그리고 을묘, 천간, 을, 그리고 지지의 묘목, 그리고 무친, 무토와 진토, 무토와 술토, 이 네 가지는 양토입니다. 무토, 양간, 진토,
지토, 양토, 예, 술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축, 기미는 기토 같은 기토, 음토, 음기, 예, 음토, 예, 충미 역시 같은 음토겠습니다. 음토가 되겠습니다. 일주에 따라 혹은 개별 사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일주에서 비견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